88세 현역 한의사 김태훈의 건강 비밀 몸에 숨겨진 네 곳을 관리하라. 안녕하세요. 88세 현역 한의사 김태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뻣뻣하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온몸이 삐걱거리며 항의하나요? 저 역시 15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의 시작이었고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8세인 제가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즐기고 증손자와 축구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장수의 비결을 묻습니다. 특별한 한약재, 비싼 건강식품, 복잡한 기공법을 기대하시겠지만 제 답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생 등한시해 왔던 신체의 네 곳만 제대로 돌보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체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그만두고 여행이나 등산 같은 즐거움도 차례로 포기해 나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5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지극정성으로 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더 많은 건강 노하우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전하는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5년간의 한의학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체에 숨겨진 4개의 핵심 포인트. 인체는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의 부위는 마치 도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발바닥, 겨드랑이,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목덜미와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청결 관리를 넘어서 이곳들은 우리 몸의 핵심 경락과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부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 백발, 관절통을 노화의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5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올바른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5년간 한의학 현장에서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제2의 심장을 깨워라. 여러분의 발, 매일 수천 걸음을 걸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한의원에 82세 최순덕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부엌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쌓이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비누로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6만여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며 현재 서양 의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발바닥 관리 4단계. 1단계 따뜻한 물에 족욕하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2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소금 한 줌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부종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79세 김옥분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2단계 발바닥 경락 마사지.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밑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2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발가락 사이 철저한 관리.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 한의원에 찾아온 85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4단계 보습과 안전한 신발.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천연 오일이나 전용 풋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65세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증손자와 함께 근린공원을 2바퀴나 돌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겨드랑이 인체의 자연 해독 센터.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5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천연 해독 센터입니다.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했습니다. 선생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 두렵습니다.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심하게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한 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도 약간 부어 있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5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구멍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드랑이 관리 4단계. 1단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55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어성초나 쑥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2단계 샤워 후 완전 건조로 세균 번식 방지.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81세 정혜순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18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습진과 가려움증을 해결했습니다. 3단계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구멍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55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4단계 아침 3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 30초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환절기를 보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천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의 관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사타구니, 즉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5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68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약간 부어 있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사타구니,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축적되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관리 4단계. 1단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경직되어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손잡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속옷 착용.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숨쉬기 좋은 면이나 린넨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재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 100% 속옷을 여유 있는 사이즈로 입으라고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의 흐름도 저해합니다. 73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속옷을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여유 있는 면 속옷으로 바꾸고 3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3단계, 나비 자세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촉진.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시다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저는 8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7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4단계 천연 보습제와 파우더로 마찰 방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1달 반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4번째, 목덜미와 두피, 뇌 건강이 생명선.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목덜미와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7세 조영희 할머니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목덜미와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목 근육, 건조한 두피, 현저히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목덜미와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어깨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사고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덜미와 두피 관리 4단계. 1단계,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목덜미 세척.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덜미를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경직되어 목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덜미를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개선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6세 김태성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두피 마사지로 뇌 혈액순환 촉진.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직접 개선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7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조영희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 아침 목과 어깨 스트레칭으로 척추 유연성 유지.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7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0세 방석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12년간 시달렸던 만성 목과 어깨 통증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4단계 저녁 시간 5분 목 마사지로 깊은 수면. 잠자기 전 5분간의 목과 어깨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달리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에 경직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조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반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활력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덜미와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사고력, 활력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5분의 기적.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바닥,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덜미와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5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습관 형성법. 1단계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요일별 집중 관리.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발바닥 관리의 날,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 사타구니 관리의 날, 일요일 목덜미와 두피 관리의 날,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세정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8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사타구니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목덜미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4단계 기존 일과와 연결하기.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와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차를 마실 때 발 마사지, TV 뉴스를 볼 때 사타구니 스트레칭, 샤워할 때 목덜미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작은 변화에 놀라운 힘. 너무 늦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5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5세, 심지어 85세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3세 박정순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5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8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0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증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저는 8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바닥,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덜미와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증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 아니 15분만이라도 투자하세요. 3개월 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의사 김태훈이 응원합니다.